이번에는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자, 경제 브리핑에 종종 다뤘던 내용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오늘 좀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 좀 많은 신문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취재도 좀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집값 또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김포 파주도 묻겠다는 정부. 들썩일 때마다 두더지 잡기 하나.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라는 거는 땅을 파고 올라오잖아요. 여기 파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때리고 있을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두더지 잡기식으로 뭔가 자꾸 정책을 하는 거냐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정부 당국자가 얘기했어요. 빠르면 내달에 추가 규제할 수 있다. 6.17 대책이 나온 지가 얼마 됐죠? 열흘 조금 더 지났어요. 근데 또 추가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그럼 그때는 왜 안 했냐고.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 서울도 외곽의 중저가 소형 아파트를 들썩. 중저가는 아무래도 규제를 좀 덜 받는 곳이잖아요. 덜 받는 대상들이니까 들썩거린다. 그다음에 강남 내개동 토지거래 허가제 헌법 소원 주장. 전문가들 재건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이 상태로는 이거 어렵다. 이렇게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지금 마산동이나 고려동까지도 다 대표 사시는 분들이 글로 다 빠졌어요. 여기는 100 배상을 또 많이 했어요. 그제도 2천만 원 배상.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 다만 규제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좀 있을 것 같다. 자, 정부가 좀 더 규제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정말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못 산다. 마음 급한 30대가 주택담보대출 1위랍니다. 정부는 규제를 계속하고 있죠. 그 규제의 의도는 그럴 겁니다. 더 이상 집값 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자꾸 집 사셔봐야 소용없습니다. 이 신호를 주는데 막상 30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집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 10여 년 동안의 그 경험을 본 겁니다. 안 산 사람들 다 땅을 쳤다라는 걸 본 겁니다. 2년간 전체 36%인 103조. 20대 전세 대출금도 3배로.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린다는 거죠, 지금.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 등록 인센티브 되레 집값 상승 부추긴 꼴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가 아파트 매물 흡수한 임대사업자. 대출로 집 사고 임대 막대한 차익을 거둔다. 이게 오랜 기간 동안 한 10여 년 됐죠.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를 쭉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려한 면도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풍선 효과, 무슨 두더지식 규제 이런 거 보면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피해서 계속 집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긴 꼴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문제 일단 먼저 두 분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 네. 땜질식이다. 두더지 잡기식이다. 이런 지적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네. 정말 이거 뭐 거의 전국이 규제 지역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특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 소도시들도 다시금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결국 풍선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려 있는 상황에서 예. 결국 규제만 하게 되면 규제 외 지역으로 돈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결국 전국의 집값을 상승시키게 되는 문제점밖에 낳지 못한다. 차라리 이 부분을 강남의 고가 주택에 뭐 차라리 투자나 투기가 집중되게 놔뒀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것을
정말 실수요자들의 역량이 더 큰 지방의 중소도시 내지는 기존에 별로 집값이 높지 않았던 지역에까지 풍선 효과를 더 부추겨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시중에 자금이 많은데 그럼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규제 말고는 다른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일각에서 평가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만 실수를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예. 어느 정부도 쉽게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천하람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부 강남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남겨두고 다른 쪽은 규제 안 하는 게 이게 또 능사냐 이렇게 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전체적인 그 국토의 투기 세력 관련된 부분들을 예.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관점에서 볼 때 예. 어쨌든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고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판할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에요. 그 효과가 느껴질 때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지금 이런 폭등 현상이 꼭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 전 정부에서 나왔던 정책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설명까지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 쉽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참여정부 인사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매섭게 질타를 좀 했습니다. 그 기사가 좀 있어요. 내용 보겠습니다. 조기숙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지금 교수죠. 대학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문 대통령, 일본처럼 집값 폭락하니 집 사지 말라 했다. 본인이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런데 아니지 않는가? 이겁니다. SNS에 부동산 정책 실패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 학습하는 것 같다. 큰일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보 경제학자 주장이 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거짓이라고. 집 팔라 해도 안 파는 공직자 충격. 고위공직자 중에서 집이 다주택자들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니요. 그 양반들은 강심장입니까? 이렇게까지 또 지적을 했어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으니 현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투기 같은 건 발을 붙이지 못할 거라고 믿은 저의 어리석음을 탓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을 보면 본인이 어떤 집, 그리고 전세 뭐 이런 걸 구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높으니 운동권 세력도 과거 보수 정당처럼 신이 내린 정당이 됐다고 생각하나 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집을 팔래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 본인이 과거 공직자로 있을 때는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 공직자들은 강심장인가 보다. 이렇게 또 질타까지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최영철 편집위원과 윤경호 위원께 이 조기숙 전 수석, 지금 현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평가를 해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기숙 전 수석의 충고는 예. 이 정부에 대해서 신념형 정부가 되면은 안 된다는 충고 같습니다. 최고 통치권자가 예. 갖고 있는 신념에 따라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변하는데 최고 통치권자가 항상 자신이 가진 신념 갖고 정책을 만들려고 하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최고 통치권자는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청와대라는 구중궁궐 안에 있습니다. 청와대가 여러 가지 보안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원수보다 훨씬 더 접촉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에 앉아 있으면 외부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듣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들으면 누가 대통령을 만났다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 국정 운영하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또 그게 뒷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정책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고 정책 판단에 맞는 소스를 구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정책을 아주 훌륭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그 신념만 갖고는 집값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예. 집값이 왜 안 잡힙니까? 첫째,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집 말고는 투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 이 저금리와 유동성을 갖고 집으로 자꾸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가구가 자꾸 분화됩니다.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네 식구가 다 헤어져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이 계속 필요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전에는 원룸에 혼자 살면 됐습니다. 근데 혼자 살아도 요즘은 20몇 평, 30몇 평에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자꾸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런데 직장이 어디 있느냐? 직장이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죠. 전 국민이 원하는 직장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수도권으로 오게 되고 수도권의 아파트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저금리 유동성은 집을 자꾸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춰준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지금 당장 저런 식으로 세게 해서 잡을 수 있습니까? 좀 예. 천천히 봐야 된다. 예.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예. 하지만 집값이 마냥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를 장기적으로 잡기 위해서 무언가 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뭡니까? 수도권에 있는 것을 자꾸만 지방으로 빼서 분산의 효과를 좀 이루고 그리고 많은 보유세를 좀 단계적으로 좀 올려서 예. 집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이 되도록 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규제를 자꾸 쏟아붓는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질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의 펀더멘탈이 집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예. 펀더멘탈인 것을 인정하고 예. 그것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아나가야지 지금 당장 정권 2년 남았는데 2년 내에 집값을 잡겠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집값 상승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조기숙 전 수석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저 부동산 상황 뭐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조기숙 교수가 홍보수석을 할 때 제가 청와대 출입을 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조기숙 교수와 사실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숙 교수의 이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예. 특정한 신문을 제가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저렇게 크게 다뤄질 만한 기사 가치가 있는지 저는 그 의문입니다. 이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과거에 노무현 정치학자죠? 정치학자. 그렇습니다. 예. 뭐 국제관계학, 정치학, 예.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쪽에 대해서죠. 그분이 그런 쪽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전공을 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배운 예. 거를 비판을 했다면 전 굉장히 크게 다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크게 다룰 만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찌됐든 아이템으로 잡았으니까 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번 예. 대책 마찬가지로 지금의 문재인 정부 뭐 21번째 대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예. 그 이전 또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이라는 이 정책을 정부가 나서서 쥐락펴락 하는 이유로 예. 해법은 결국 공급 확대밖에 없어요. 어. 그렇다고 무작정 공급을 늘려라. 예. 글쎄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시장이 엉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특정한 지역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강남 일대. 예.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얼마든지 풀어주면서 기부 체납이라든지 아니면 예.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하도 답답하게 아까 말한 두더지 잡기식의 예. 정책을 내니까 예. 용산에 미군이 빠져나가면서 생긴 예. 어마어마한 땅 그곳이 지금 굉장히 요지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를 공원으로 놔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를 개발을 해서 이 차익으로 뭔가 다른 곳에 더 효용성 있는 일을 하겠다는 예. 분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론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살 집이 없어서 결혼도 안 하고 정말 공동체가 지금 유지될지 걱정이다라고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아이도 낳지 않고. 용산에 청년주택 100만 채를 지어서 10년 동안 임대로 활용하고 그 10년 이내에 아이를 예를 들어서 2명 이상 낳으면 예. 우선적으로 분양할 자격을 준다든지 이런 굉장히 과격해 보이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지만 예. 현실적인 이런 주장을 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한 배를 타고 같은 입장에 있던 분이 저렇게 예. 비판을 했다. 예. 그래서 무작정 이게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을 얘기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고요. 예. 이번 부동산 대책 역시 예. 아까 파주나 김포에 대해서 또 돈이 몰리니까 거기를 추가 조정 예. 지역으로 넣겠다. 그런 식의 두더지 정책. 이거 얼마나 주먹구구식인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을 묶는 것과 동시에 예. 정책이 실효를 얻으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주는 게 결국 답입니다. 공급을 늘려주고 예. 보유세 끌어올리고 예.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 다른 나라처럼 2채 가졌을 경우의 차익과 3채 가졌을 예. 경우의 차익, 4채 가졌을 경우의 차익 차등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원점에서부터 접근을 예. 하고 예. 이건 좀 뭐 기본적으로 철학의 문제인데요. 그 철학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건값이 뛰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요 쪽을 계속 뭔가 죄고 있는 느낌인데 공급 쪽에서 뭔가 좀 신경을 써달라 이런 당부를 좀 두 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된 댓글입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여기 화면 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3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4개월 동안 백수생활하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네요. 지금 본인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조응천 의원 저희가 좀 다뤄봤죠.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할 때다. 그리고요 아래 댓글은요. 추미애 장관의 정의당 비판할 자격이 있나. 저희가 정의당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시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군요. 다음 댓글입니다.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한 하늘을 이고 살기는 어려울 듯.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센 주장을 쓰셨어요. 같은 하늘 아래. 물리적으로는 가깝고 심리적으로는 먼 나라다. 그리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일본은 절대 좋은 이웃이라 볼 수 없다. 코로나 시국으로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인데 G7이 큰 의미도 없더만 굳이 끌려가듯 참여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자, 댓글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